먼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관찰했어요. 하늘을 관찰해서 별과 달과 여러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수학이라는 걸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중 옛날 동양의 중국에서는 자연과 우주의 일부가 인간이다 보니까 자연과 우주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천인가문설이라고 해요. 그 천인가문설이 지금까지 풍수학, 명리학, 한의학 이런 동양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낮밤을 관찰하면서 음양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요. 음양이라는 게 사실 변양자의 그늘음자거든요. 그러니까 햇빛과 그림자, 낮과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4계절이 변화를 관찰하면서 오행이라는 개념도 또 정립을 하게 돼요. 그걸 합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이 음양오행인데, 송나라 이후 중세시대 때 실크로드를 타고 서양 점성술이 중국에 들어오게 돼요. 이 음양과 오행과 서양 점성술이 결합이 돼서 현재의 사주 명리학의 모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성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명리학이에요. 사주명리학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몇천 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당나라 송나라 때 체계가 정립이 되고 명나라 청나라 때 사주명리학의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완성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채 2000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700년이고 본격적으로 정립이 되고 발전된 시기를 따져보면 한 1000년 정도 되는 역사입니다. 물론 철대원이 짧은 역사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것처럼 뭐 4000년이다 5000년이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주명리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사가 왔는지 인물을 한번 밝혀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주명리학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사주명리학의 역사를 논할 때 중국 역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사주라는 단어는 중국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옥조신은 징경에서 최초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주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사주명리학의 그런 깃틀 체계를 제시를 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당나라 시절 이어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이어중 명서를 저술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 월, 일, 시,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자연계에 부여받는 기운을 기호화 규칙화하면서 일종의 방정식처럼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사주명리학의 기틀을 만들어냅니다. 고전 사주학이라 해서 고법사주라고도 부르고요. 그걸 산명학이라고도 불러요. 현재 우리가 쓰는 사주명리학은 아닙니다. 산명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4살 차이는 궁합이 좋다, 띠별로 사주를 볼 수 있다. 예, 맞아요. 그게 다 산명학의 잔재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 연구 용도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송나라 때 돼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명리학, 자평학이라고 하죠.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명통부를 쓰면서 연지가 아닌 일간 중심의 명리학을 정립하게 돼요. 그전에는 신살이나 뭐 12혼성, 합충 중심으로 사주를 풀어나가다가 일간 중심의 사주 명리학을 정립하면서 격과 용신이라는 개념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길신과 흉신이라는 걸 정립을 해서 인간사의 경쟁 논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도 해요. 그 많은 명리학자들이 서자평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더 씌우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지금까지 명리학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현재 명리학의 기틀을 만든 명리학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서자평 이후로 명나라 시기에 들어서면서 사주명리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하다 보면은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나라 때 명나라 개국공신 주원장의 책사였던 사람인데, 서자평의 이론에다가 신사를 빼고 사주를 오행의 생극제와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에요. 음양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서 길신과 흉신에 대한 구분도 많이 하지 않고, 길신이든 흉신이든 그게 용신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 삶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명리학자 중에선 장신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명나라 때 명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명리정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배고는 자신의 그 이론이 적천수라는 책을 썼는데, 장신봉은 어떤 게 다르냐면은 장신봉 이전의 사주명리학은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는데, 장신봉은 그런 게 아니라 편중된 사주도 용신이 있으면 오히려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사주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자신의 책 명리정종에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만유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이여중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고법사주 삼명학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신살 연구를 많이 했죠. 신살 연구도 많이 하고 막 12운성 토태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래도 일간을 중심으로 격국과 용신을 판단해서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만유고라는 사람이에요. 삼명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명리학의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죠. 시간이 흘러서 청나라 때, 이때는 명리학이 비로소 무르익어서 완성된 시대예요. 유배군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진소암이라는 사람이 명리학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당나라 송나라 때 명리학 책을 보면 이론을 위한 이론이 좀 많기도 했었는데, 진소암 같은 경우는 실제 사주 명리학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맞나, 술사의 관점에서 고전의 명리를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어요. 특히 억부용신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때 진사였던 사람인데, 서자평에 길신용신 이론을 계승하면서 성패의 논리까지 붙인 사람입니다. 기존의 억부용신 이외에 사주가 신강신약을 떠나서 격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주장했던 분이에요. 자신의 저서 자평진전에서 그런 거를 밝히고 있죠. 억부용신 이후에 다른 관점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명저로 평가를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중화민국에 들어서면서 뭐 원수산, 설하고, 위천리, 많은 명리학자들이 있는데, 다 명나라 청나라 때 명리학자들의 이론을 계승하고 덧붙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 서자평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서자평 이후에 유배곤이라든지 심효첨이라든지 여춘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주 명리학의 핵심적인 책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이라는 책을 펼쳐내요. 이 세 가지 책에서 모든 자평명리학의 기법이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사주명리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발전을 했는데 한국엔 어떻게 들어왔을까? 한반도의 그 문헌을 보면은 이 사주명리학이 기록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명리학자들은 사주명리학이 고려 말 원나라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당시 임금이나 사대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은 부분에 사주 명리학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작용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선 합리적이고 맞더라. 그래서 나중에 조선왕조는 사주 명리학자를 국가에서 선발해서 양성하게 돼요. 국가공무원으로 썼다는 거죠. 벼슬아치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명리학자들이 더 이상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개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도제식으로 발전을 해온 거죠. 예체능처럼 아름아름 개인적으로 도제식으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게 해방 이후에 근현대사 한국 사회에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뭐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석영, 박재현, 박재환 이렇게 유명한 명리학자들이 존재하긴 했는데, 예전 중국의 명리학자들처럼 자신이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때 만들어진 그 이론은 답습하고 베낀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사주명리학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 발전된 학문이 아니기에 그래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사주명리학이 사설학원위에 대학교 강단에서도 가르치게 되고 교육부 소속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개설이 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도제식 교육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학원식으로 많이 돌아선 추세이기도 해요. 대중들도 예전에는 사주명리학을 무속과 동일시해가지고 신비주의로 많이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무속과는 다르게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미래 예측하기 한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사주를 대하고 있어요. 음지에 있던 사주명리학이 양지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주명리학은 음지에 있었는가? 사주명리학이 음지에 있었던 이유가 이게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명리학이 태생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판단해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주명리학이 깨닫고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학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정신수양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쟁터에서 발달했던 거고 그래서 정치인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태생적으로 용병술이고 개인의 적성검사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받은 천기가 그 사람 삶에 재능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기타 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학문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명리학을 인공지능과 접목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적 합리적인 새로운 이론을 좀 정립해 보려고도 하고 기존에 연구됐던 이론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나름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합리적이고 지금 시대에 더 맞을까 많은 명리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단순히 사는 게 힘들면 막연하게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무슨 신앙처럼 사주 명리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평균 학력도 많이 올라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경쟁력 있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일종의 스펙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원래 만들어진 명리학의 취지와 동일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사주 공부를 한다면 직업적으로 철학관을 차려서 돈 받고 사주를 봐준다 이런 게 굉장히 크긴 했는데 지금은 꼭 직업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교양이라든지 자기계발 차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융합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주를 대하는 대중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본격적인 양지에 올라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유튜브 채널 많잖아요. 저는 명리학자로서 명리학을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전공한 명리학자로서 사주명리학이 단순한 예능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인지해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경쟁력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예측학이자 용병술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주한입이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주명리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주제, 호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전개를 해보려고 사주한입이란 채널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사주란 컨텐츠를 가지고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더욱더 음지를 벗어나서 앞으로의 사주 명리학은 기존의 연구에 명리학 공부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산업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K-팝만 산업이 아니죠. 뭐 K-컬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 예측학. 서양에 보면은 적성검사, 심리검사처럼 동양에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최고의 인간분석학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한국은 명리학의 선진국이거든요. 현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 중화권 나라에서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양지로 나오고 활성화되면은 저기 서구권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간 분석의 도구로 쓰일 거라고 저는 감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저력이 있는 학문이고요. 세상에 어떤
어떤 학문이 인간을 51만 8,400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그런 학문은 사주 명리학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사주한입의 송재호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